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부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 단어, 연금 백만장자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연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 임세혁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연금신탁사업단의 임세혁 차장입니다. 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장님, 저도 사실은 연금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우리가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3층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층. 그래서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이러한 3층 연금 구조, 즉 선진국형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를 목표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이제 가입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데, 실제 소득 대체율은 이거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3층 연금 구조이긴 하지만 가장 밑에 있는 이 국민연금이 사실은 기초적인 생활밖에 보장을 못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민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저도 근무를 하면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지만 한 번씩은 어떻게 누가 운용을 하고 있는지,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이제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용 규모는 이제 1,500조 정도에 달하는 엄청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2010년도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금 운용 강화라든가 제도 도입을 통해서 운용 수익률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해외 주식의 34%, 이제 국내 주식의 14%, 국내 해외 채권의 그리고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자산에도 20% 내외의 비중으로 차지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 중반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로 누적 수익금이 640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생각보다는 이 국내 자산보다는 또 해외 자산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주식형 이 상품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이 사실 국민연금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거에는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 수익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이제 1960년도 이제 베이비 부머 현상 이후에 3% 정도 인구 성장률이 2023년 작년도 기준으로는 0.72%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즉 인구 성장률이 높았던 세대가 네. 그 세대가 그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기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4년도에 2,200만 명에서 그리고 2028년에는 2,100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줄었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즉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35만 명에서 2028년도에는 934만 명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줄었고 네, 받아가는 사람은 늘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2027년도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를 수입을 추월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보험료 수입을 추월한다는 말이 내는 사람은 적어졌기 때문에 쌓이는 적립금은 적어지고 네, 근데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뒤부터는 보험료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예측 수치는 이제 5년 전에 발표한 수치보다 3년이 더 빨라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저출산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네. 또 더불어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재정이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 투자를 하는데도 마음이 좀 여유로운데 이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하면은 내가 자산을 막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마음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연금도 이렇게 자꾸 재정이 좀 작아진다 그러면은 이 운용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기금 운용 전략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보험료 수지가 흑자일 때, 즉 여유 자금이 많을 때는 네. 이제 고수익 전략을 통해서 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만기 자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길게 가져가면서 맞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보험료 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유 자산을 처분한다거나 투자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층 연금보장 제도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퇴직연금은 이제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직접 또 운용을 할 때 이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연금 백만장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백만장자니까 뭐 100만 원은 아니겠지요? 아, 네. 그럼 달러라고 생각하면은 어디 뭐 미국? 그 맞습니다. 연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네네. 이제 미국에서는 연금 100만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약 13억 8천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모으고 은퇴하는 연금 100만 장자가 빠르게 늘어서 한 50만 명 정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아,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인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면 직장인인데 이 급여가 엄청 많다든지 좀 다를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네. 연봉이 높아서 가능한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수치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다수 포함된 수치라고 합니다. 아,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퇴직급여 제도를 보면은 뭐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 중에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제도, 뭐 DB/DC 제도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퇴직급여 제도가 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많을까요? 미국의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따르면은 2024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DC 연금제도죠. DC 연금제도인 이제 401K 가입자 중에서 48만 명 정도가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은 401K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0년간 2001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8.6%의 수익률에 달한다고 합니다. 8.6%. 네. 연평균 8.6% 수익률은 은퇴하기까지 약 30년간 월 60만 원씩 넣는다면은 복리 마법으로서 약 9억 5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10억을 갖고 은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셈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 한 8%, 6% 사실 연평균 수익률을 내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연평균 8에서 9% 네. 수익률을 연금 100만 달러 네네. 비결은 높은 주식 투자 비중에 있다. 투자 비중.
연금 자산은 이제 원리금에 그냥 예금에다 방치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MZ들 사이에서도 네. 연금 투자 열풍이 불어서 연금 자산을 빠르게 늘려서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족 열풍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MG 끄트머리를 이제 붙잡고 있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이 사실 파이어족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열풍이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미국 401k 제도와 같은 제도라고 한다면 확정 기여형 DC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 DC를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국의 401k와 같은 DC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대하셨던 것과 다르게 2%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수익률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리금 비보장, 즉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97%인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네네. 83% 정도 비중이 원리금 보장, 즉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 거의 정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97%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네. 열이면 열에 한 명은 아니겠지. 그런데 97%면 거의 전부 모든 자산을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원리금 보장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맞아요. 할 수는 없지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연금 자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일부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보다 높은 노후 자금을 모으는 길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투자 상품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로또를 복권을 사지도 않고 이 당첨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연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연금에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 연금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상 투자를 하려 하니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또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투자하면 반드시 오릅니다. 네. 라는 거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알지도 못하는데 단 지금은 금리 인하가 반드시 진행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국면이라는 점과 맞아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 퇴직연금 자산으로 운용이 되는 원리금 보장에 대한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전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그렇죠. 쌓여있는 퇴직금을 방치하지 말고 자금 운용을 통해 가지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디폴트 옵션과 같은 마이슈퍼를 2013년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마이슈퍼의 수익률을 보면은 5년 수익률을 보면은 5에서 6% 내외, 그리고 10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8% 내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이란 게 이 사전 지정 운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그 정해진 포트폴리오로 이 내 퇴직연금 자산을 대신 이제 운용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해서 맡긴 분들의 수익률이 5년에 5에서 6%고 10년 이내에 한 8% 정도라면은 디폴트 옵션을 굉장히 잘 활용한 경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마이슈퍼나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도 운용의 위험자산 비중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디폴트 옵션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5년에는 1.5%, 10년에는 2%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527만 명의 가입자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입자 중에서는 초저이연, 즉 정기예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 비중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호주와의 수익률 격차를 보이는 점이라고 하죠.
사실 뭐 디폴트 옵션 저희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디폴트 옵션을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DC 근로자들의 이 수익률이 5년 이내, 뭐 10년 이내 한 1%, 2% 내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사실 뭐 정기 예금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주처럼 이렇게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용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에도 투자 상품이 한 방울이라도 좀 투자 상품이 조금 이제 섞여 있는 저위험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은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네, 제가 높은 수익률을 네, 가져갈 맞아요.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네. 한 방울이라도.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쭉 들어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 퇴직연금 관리를 내가 좀 계획을 짜서 제대로 하는 게 필수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1세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려면은 연금 계좌에 자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맞아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1% 정도만 1%. 네, 올려도 매년 복리로 돈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연금,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시고요. 퇴직연금의 운용 계획을 먼저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연금 백만장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하시거나 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경남은행 퇴직연금 전담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저희 오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BNK 경남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